네, 여러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NaCl하고, 그러니까 뭐야, HCl하고 NaOH 화합물인데, 음, 농도가 다르다는 이제 생각이 있어야 돼. 계속 농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통합학 때까지 농도가 동일한 걸 받고 학교 내신에서도 그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 수능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오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농도가 다르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도는 일반적으로 단위 부피당 입자수를 말하는데, 결국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몰랄리티로 이 농도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게, 이 100ml당 들어있는 다 양이 다를 거예요. 이제 그 입자수가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응은 입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입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화학 반응식은, 요거 두 개 화학 반응식은, 중화반응 화학 반응식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HCl 플러스 Na,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표현할게요. 요거 두 개를 화학 반응식 적으면 HCl 플러스 NaOH가 반응해서 H2O 만들고 플러스 NaCl 만들 건데, 어쨌든 얘랑 얘가 반응해서 알자 이온 반응식이 이렇게 되죠. 중화열까지. 그래서 중화 반응에 생산된 물의 양을 보는데,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쨌든 얘의 농도를 몰라요. 얘의 농도도 모르고. 근데 NaOH의 부피가 같죠. 그럼 이 200ml, NaOH 200ml 안에 내가 베타계의 입자가 있다 할게요. 이 NaOH가 베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게 NaOH가 베타계에 있으면 Na 플러스, 이온화된 Na 플러스도 베타계에 있을 거고, OH 마이너스도 베타계에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은 있죠. 그럼 베타계에 있고, 봤을 때 이 베타계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되는데, 물의 생산량이 바뀌는데,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뭐냐면, 어쨌든 얘는 베타계로 고정돼 있어요. 가든 나든, 맞죠? 근데 HCl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에서 만약에 한계 반응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라는 건 뭐냐면 입자수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HCl 100ml가 충분히 NaOH를 이 베타 200ml 있는 이 베타계를 다 커버치고 남는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0.04몰이 나오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문제에서. 그렇다는 건 이 첫 번째 여기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얘가 돼 있고,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모르겠죠. 근데 가에서 한계 반응물이 얘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HCl은 100ml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몰수가 이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 반응하고 얘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남았으니까 베타게 들어가도 여기 더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100ml에는 0.04몰이 들어있구나. 누가? 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단에서 배운 걸 응용을 하면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좀. 알겠죠? 항상 한계 반응물이 뭔지 생각을 하고, 한계 반응물 갖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럼 0.04몰이잖아요. 그러면 이 200ml 안에는 0.08몰이 들어있을 건데, 얘가 0.06몰 밖에 생성 안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면 0.08몰이 생성되겠죠. 근데 아닌 0.06몰이 생성된 거는 얘가 한계물로 반응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베타계가 결국 NaOH 200ml 안에는 그러니까 이 베타계가 얼마냐면 0.06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는 당연히 염기성이 될 거고, 맞죠? 왜냐면 얘가 한계 반응이니까 얘가 남았잖아요, 맞죠? OH가 남았을 거니까. 얘는 이제 보면 얘 100ml당 0.04죠. 그럼 150ml 하면 0.06일 거 아니에요. 얘는 0.06 잡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액성이 염기성이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되나요? 총이온수는 어떻게 구하는? 총이온수, 아니 가에서는 산성이, 이제 가는 염기성이 되고 얘는 산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게 있어요. 봐봐요. 가 같은 경우에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얼마 있었어요? 0.06몰, 0.06몰 있었죠. 그 다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어떻게 있어요? 0.04, 0.04 있었잖아요. 그럼 봐봐요. 얘랑 반응해서 물 만드니까 이온 사라지죠. 그럼 얘가 0.0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남아요. 얘가 이걸 대체해줘요. 그래서 이 염기성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1대1 이온화 반응. 그러니까 HC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대1로 되잖아요. NaOH도 마찬가지로 1대1이잖아요. 그러면은 액성, 그 원래 액성의 이온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요즘 수능에서는 뭐 H2X 그 다음에 뭐죠? YOH2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액성의 이온수 그대로 따라갑니다. 1대1 이온에서는. 그랬을 때 얘는 가는 얘 이온수 따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0.06 곱하기 2죠. 왜냐면 이 0.06은 NaOH로 말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0.12 나는 얼마인가요? 나는 산성이니까 0.08이었죠. 그러니까 0.16이 되겠죠. 0.08 곱하기 2니까. 그러네? 그러면 가가 이거 하니까 이거 곱하면 이거 나오죠, 답이. 그러네? 그래서 답은 쌤 봤을 때 몇 번인가요? 3분의 4배. 가가 나의 3분의 4배. 나의 3분의 4배가 아니라 나가 가의 3분의 4배죠. 그죠? 답은 1번 같은데. 그러네? 나의 가에서 이걸 곱하면 가가 나에서 이걸 곱하면 얘가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렇게 계산해서 풀면 된다. 사실 어렵진 않아요. 이게 어렵진 않은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계 반응물을 생각하고요. 화학 반응식 생각하면 다 풀리고 입자 요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다 설명을 했으면 이게 쉬운 문제긴 한데 푸는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서 풀어봐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거를 생각해서 단위표 입자수니까 토탈 부피 곱해서 입자들이니까 토탈 입자수 구해놓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반응물이 뭔지 가정을 찾거나 이렇게 찾아서 생각을 해보면 돼. 그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생각을 해야 되면 생각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계산해서 돼가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여러분. 됐나요? 그 다음에 오늘 풀어야 될 게 봅시다. 얘도 풀어야 되고 얘도 풀어야 되고 안 쳐. 이것만 뭐 12문제인데 다 질문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공부를 빡세게 해왔는지 볼 겁니다. 볼 건데 이게 다 하시고 하세요. 이거 다음에도 이렇게 틀려오면 그냥 공부를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한 번 정도는 제가 피드백하고 하는데 너무 못 푼다.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도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예. 고2가 이 정도로 선생님한테 의지를 하고 이러면 안 되죠. 맞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맞죠? 4, 5, 4, 7 답이 4번인데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이온수를 나타낸답니다. 문제 똑바로 해서 양이온수. 그랬을 때 야는 이렇게 돼 있었고 자 봅시다. 얘는 이렇게 4배 증가됐죠. HCl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몇 배 됐어요? 5분의 2배 됐어요. 5분의 2배 이렇게 될 때. 그럼 야를 알파게 잡으면 HCl이 여기 알파게 20mm 알파게 있으면 4배니까 4알파게 되겠죠. 반대로 야를 베타게 잡으면 야는 얼마 됩니까? 2분의 5 베타계가 되겠죠. 맞죠? 40mm의 베타계니까 20mm면 2분의 1 베타계 있고 맞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수를 비교하는데 이 양이온수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Na 플러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H 플러스가 될 거예요. 산성에서 나오는 거. 근데 산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누구예요? 이거 딱 보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얘가 산성이면 얘도 무조건 산성이에요. 맞죠? 맞네? 그럼 얘가 일단은 산성일 될 확률이 높아요. 맞네? 그럼 얘가 산성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염기성이면 얘도 염기성이죠. 그렇게 되니까 얘를 일단은 산성을 잡아놓고 생각을 합시다.
if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산성이 돼요. 그렇죠?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항상. 왜냐면 양쪽을 똑같은 걸 주면 너무 풀기가 어려워져서 그렇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처음 풀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엑시드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12n이라는 숫자는 양이온수잖아요. 토탈 양이온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4베타계하고 알파계일 때 이 베타계는 Na 플러스가 베타계는 그대로 나오죠. 얘가 베타 플러스 뭐가 됩니까? 4알파가 4알파가 H 플러스에다가 베타를 빼줘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4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까 그대로 따라간다 했잖아요, 맞죠? 4알파계가 돼. 그러니까 알파 이꼴 4 놔두면 3n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증명이 되죠. 그럼 요거를 집어넣어줘요. 그럼 얘가 3n계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5n계라는 거는 얘가 염기성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3n은 다 커버를 못 치잖아요, 맞죠? 남은 거 이거 남은 거가 안 되잖아요, 맞죠? 베타 더했을 때, 맞죠? 그냥 베타가 2분의 5 베타가 5n이라고 하면 이게 성립이 됩니다, 맞죠? 그럼 베타가 얼마가 됩니까? 2n계면 성립이 되거든요. 네? 다 성립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게 다 맞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가 양수가 나오면 됩니다. 양수가 나오면 돼서 성립하거든요. 그랬을 때 혼합전 단위부피당이 이온수니까 야 40ml 맞죠? 40ml 2알파고요. 얘 베타잖아요. 그럼 얘가 2n이고 얘가 6n이니까 3대1 이게 답이라서 4번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는 풀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봅니다. 뭐 이거는 뭐 해설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해설지를 제가 안 보고 푸는 거 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는 잡고 이렇게까지는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산성이 얘 무조건 산성이에요. 가정을 했을 때, 맞죠? 얘가 염기성 얘가 무조건 염기성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랬을 때 일단 얘가 산성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얘를 가정을 씌워서 알파 나왔고 알파를 집어넣어서 이게 성립되는 거 보고 베타가 이게 염기성이라 되면 성립이 되는구나까지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가정을 때려서 내가 이론에 근처한 가상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산성이면 얘가 산성 또는 염기성이잖아요, 맞죠? 염기성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돼요. 가정을 잘 때리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정을 잘 때려서 빨리 푸는 게 중요해서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봤을 때 시간 무조건 부족할 건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저는 쌤 쉬고 와가지고 정신 좀 차린다고. 얘는 자 연기를 2개 넣는 경우에요, 맞죠? 그래서 전체 이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생성된 물 분자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풀면 되는데 얘가 10ml당이 나왔으니까 얘를 알파계 잡으면 야는 2알파계가 되겠죠. 야도 베타계 잡으면 2베타계가 될 거고요. 야는 감마계라고 잡으면 야가 얼마가 돼요? 3분의 4 감마계가 되겠죠. 30ml당 감마계니까, 맞죠? 10ml당 3분의 1 감마계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얘가 산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 첫 번째가 가정을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산성이라고 하면 야도 산성일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가 산성이면 얘가 2배로 됐을 때는 2배 돼서도 얘를 커버치고 얘는 그러니까 산성이면 알파계가 이 베타 플러스 감마보다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2알파가 이 2알파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거보다 크다는 거니까 2의 베타 플러스 감마보다 크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 감마가 안 됐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산성이라고 하면 얘가 산성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2개가 다 산성이 될 확률이 작거든요. 거의 문제에서 풀 때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서 고려할 사항이 너무 조건이 다른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산성이면 얘는 염기성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봤을 때 얘가 산성이면 얘가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산성이라고 하면
얘가 염기성이가 산성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산성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얘가 산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보자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산성일 확률이 좀 더 높으니까. 그럼 얘가 산성이면 결국 이 36N이라는 거는 얘의 이온수, 이 2알파의, 그러니까 HCl 2알파 있을 때 이온수랑 같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얘가 H 플러스가 얘랑 반응하고 나서 이제 남은 H 플러스 남을 건데 그것들을 얘가 카바를 쳐준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들을 1대1로 교환하면서 그러니까 카바를 쳐주잖아요, 개수를. 그랬을 때 얘가 2알파가 되면 쌤을 이렇게 풀어요. 뭐 이거는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풀어도 되거든요. 얘가 2알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라는 게 18N을 의미하는 거죠. 네? 18N. 그럼 18N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이 2알파라는 게 얘의 개수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게 18N을 의미하잖아요. 전체 이온수가 이거네요. 쏘리.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니까 얘가 2알파가 되면 이 2알파라는 건 얘 HCl의 그 개수잖아요. 그러면 36N이라는 거는 2알파가 아니라 4알파겠네. 4알파 맞죠? 왜냐면 2알파가 HCl이 있으면 2알파만큼 H 플러스가 있을 거고 2알파만큼 Cl 마이너스가 있을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알파가 9N이 되네요. 그럼 얘가 9N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럼 얘가 산성이니까 16N이라는 건 뭐가 돼요? 얘하고 얘의 OH 개수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NaOH가 2베타 있으면 OH가 2베타 있는 거잖아요. 그럼 2베타 플러스 KOH가 3분의 4 감마 있으면 OH가 3분의 4 감마 있는 거죠. 3분의 4 감마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야가 9N이면 여도 9N이잖아요. 맞죠? 9N, 얘가 9N이 되면 얘도 9N, 얘도 9N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에 9N 되면 얘는 일단 뭐 중성이든 염기성이든 간에 산성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니죠, 산성이. 왜냐면 얘가 9N이면 얘가 산성이라고 하면 18N이 되는데 20N이 됐으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 9N이었다는 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알파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산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전체 이온수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에서 전체 이온수는 이거 두 개의 이온수 합이랑 같죠. 그럼 얘의 이온수가 얼마? 2알파죠. 왜냐면 NaOH가 베타가 있으면 Na 베타, OH 베타 있으니 거죠. 2베타. 아까 설명했을 거니까 연결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감마. 얘가 20N이에요. 그러면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N은 미지수가 아니라 상수니까.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 이꼴 10N이 될 거고, 얘 가져와서 얘는 베타 플러스 3분의 2 감마 이꼴 2 나눈 거예요. 그러면 8N이죠. 그러면 3분의 1 감마 이꼴 2N이 되니까 감마 이꼴 6N이 될 거고, 얘를 여기 집어넣어주면 베타 이꼴 4N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성립하거든요. 그랬을 때 단위 부피당이니까 요거랑 요거, 얘는 10ml당 9N 맞죠? 10ml당 9N 30ml당 6N이니까 10ml당은 2N이죠. 그러면 4.5배 차이 맞네요. 맞죠? 맞죠? 2분의 9 곱한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요거 해주면 되겠죠. 10ml니까 9N 15ml니까 10ml의 베타니까 베타가 4N이었는데 15ml면 6N, 야는 30이니까 6N. 그러면 얘는 음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음이온은 얘의 양이온수 보면 됩니다. 맞죠? 그럼 6N, 12N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4번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자, 빨리 봅시다.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는 문제가 좀 다른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그거 링크 보내준다고 저기 지어놨던 거 잠시 멈췄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뭐 얘가 일단 뭔지 모르죠. 지금 상황에서 뭔지 모르는데 똑같이 갑니다. 얘가 알파면 적읍시다. 5mm 알파 있으면 2알파, 2알파. 얘는 얘를 이렇게 베타면 2베타, 3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얘가 일단은 염기성이 될 확률이 높아요. 얘가 염기성이 될 확률. 맞죠? 산성은 그러니까 얘가 염기성이면 사실은 얘도 다 염기성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나온다 했으니까 야가 산성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야는 지금 줄었고 야는 늘었는데 물 분자 수가 같아요. 생성된 물 분자 수가. 맞죠?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야가 염기성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같다는 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알파하고 3베타 반응해서 만약에 얘가 염기성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산성이었다 할게요. 그러면 야도 산성이다. 얘는 늘고 얘는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섞어서 산성이 됐다는 거는 얘가 남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늘었고 얘는 줄었으니까 얘가 이 이엔이 되냐? 안 돼요. 왜냐면 한 개 반응물이 여기서는 얘가 될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산성을 잡으면 얘가 될 건데 얘로 해서 줄어버리면 이엔이 아니라 더 줄겠죠.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맞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가 산성이 될 확률은 작다라는 거죠. 맞죠? 야는 염기성이 된다는 거죠. 염기성 무조건 요 관계에 의해서. 맞죠? 얘가 염기성이라고 하면 해봅시다. 한 개 반응물이 얘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얘가 염기성이 되면 얘가 2n이라는 건 얘가 2n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가 2n이라는 거예요. 2n. 그러니까 HCl이 2n개 있었다는 거예요. 5mm에. 네? 혼합용의 기역의 수는 3n인데 얘가 2n이니까 일단은 기역은 얘랑 얘는 아니란 거예요. 이해되죠? 둘 중에 하나인데 쌤이 봤을 때는 얘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볼게요. 봐야 됩니까? 얘가 2n이면 다 적어봅시다. 반대로 바꿔서 야 2n, 야 4n, 야 4n이잖아요. 얘 4n 있는데 얘가 2n 됐다는 거는 여기서 한 개 반응물이 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 이때는 얘가 한 개 반응물이 얘였다고 하면 얘 때는 얘가 한 개 반응물 바뀝니다. 그럼 2베타가 얘가 2베타잖아요. 맞죠? 2베타가 2n이니까 NaOH 5mm 있을 때 우리 베타 잡았는데 맞죠? 베타 잡았다는 얘기. 이게 n이라는 거죠. n. 그럼 n, 2n, 3n 되면 지금 보시는 식이 2n, 3n이니까 맞네. 한 개는 얘. 4n, 2n이니까 얘 맞고요. 4n, n이니까 얘 n일 거고 얘는 혼합량 기억의 숫자인데 봐봐요. 이 2n이 이거 n 3n 2n이 얘 따라가요. 얘 따라가죠. 얘는 반응하고 개수가 계속 바뀔 거잖아요. 반응하면 얘가 따라가니까 그리고 얘가 되는 겁니다. Na 플러스가. 그럼 Na 플러스 숫자니까 n이니까 얘도 n이겠네요. 그러면 맞고 답은 5번 바로 나오죠. 이렇게 쉽게. 맞죠? 너무 쉽게 푸나요? 근데 이 생각이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기 싫으면 못 풀어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자, 여기서 뭐 얘는 이거고 단위부피당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돼. 단위부피당. 단위부피는 항상 1mm 잡으세요. 1mm. 단위부피당 말이 나오면 1mm 잡으세요. 1mm. 1mm 잡고 푸는 게 빠릅니다. 항상 1mm 잡으면. 그러니까 1mm짜리를 구하려면 그냥 총부피, 그러니까 이온수에다가 총부피 나눠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야는 갈게요. 알파, 3알파. 이제 왜 이렇게 잠자 알겠죠? 맞죠? 베타, 3베타, 3베타. 이건 뭐예요? 2분의 3베타. 맞나요? 그 다음에 감마, 9감마. 이랬는데 자,
이거 두 개에서 찾아봅시다. 요거 두 개에서 알파의 개수가 같아요. 이거 때 개수가 줄었어요. 얘가 늘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염기성이다라고 해볼게요. 얘가 염기성이다. 가에서 염기성이었어. 그러면 얘가 베타 있으면 2n이잖아요. 맞죠? 그럼 알파는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여기서. 그럼 얘가 3베타 됐으니까 얘가 n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여기는 h 플러스 이거니까.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염기성이고 얘가 이거다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베타가 있으니까 얘가 베타가 나오잖아요. 그럼 베타분의 단위부터 1mm니까 20이죠. 요거랑 얘는 40이에요. 40분의 3베타거든요. 맞죠? 그럼 토탈 맞추면 40분의 2베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식이 2대 1이 되냐고. 요 또는 이거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H 플러스의 숫자. 이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 뭐냐면 얘가 있으면 얘를 하고 얘가 없으면 얘를 하고 이건데 이거거든요. 이게 되냐고요. 이것도 아니죠. 뭐냐면 봐봐요. 자, 일단은 얘가 염기성이라 해볼게요. 얘가 염기성이면 이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20 나눈 거랑 얘는 뭐예요? 3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0 나눈 거 있잖아요. 맞죠? 요걸 바꾼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남은 OH 숫자일 거니까. 그러면 이게 40 바꾸면 2잖아요. 이게. 맞아요? 맞나요? 그럼 이게 이 관계식이 되나요? 2대 1이 돼요? 얘가 염기성, 얘는 무조건 염기성이니까 이게 2대 1이 되냐 관계식. 그럼 이것 때 이거는 2대 1이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이것 때 얘는 2대 1이니까 얘랑 얘 곱하면 얼마예요? 6베타 마이너스 2 알파죠. 이꼴 이건데 성립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야는 날라가요. 야는 이게 염기성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산성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맞죠? 산성이 되면 얘가 산성이 되면 산성이 되면 20ml 안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있는 거예요. 요거가 2n을 의미한다는 거죠. 되죠? 그 다음 여기서는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산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3베타 40 맞죠? 염기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3베타 마이너스 알파 40 나눠준 거 이거잖아요. 맞죠? 단위 부피당이니까 1mm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1mm당 얼마로. 그래서 얘를 이제 2대 1은 화학식자고 봅니다. 이거 두 개 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얘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2대 1은 20 알파 마이너스 베타 대 여기서 만약에 산성이라고 하면 얘죠. 그러면 40 알파 마이너스 3베타니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20 이꼴 20분의 알파 마이너스 3베타는 성립하지 않죠. 맞죠? 같을 수가 없죠. 베타가 0이 아닌 이상. 맞죠? 베타가 0일 수는 없으니까 날아갑니다. 그럼 야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엑시드고 얘는 베이스가 되겠죠. 맞죠? 맞죠? 맞아요? 그러면 식을 집어넣으면 2대 1은 20 알파 마이너스 베타 대 40 3베타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 곱하면은 이거 다 날라가죠. 맞죠? 그럼 이거 같다고 나오잖아요. 맞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꼴 3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4 알파 이꼴 2 알파. 그러면 알파가 2베타면 이게 다 성립을 하네요. 알파가 2베타예요. 그럼 다 바꿉시다. 얘를 2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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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베타 맞죠?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자 다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감마만 찾으면 돼. 감마를 베타로 바꿔주면 되는데 얘가 n개 나왔어요. n개. 그럼 얘는 일단 얘가 산성이라고 봅시다. 산성. 산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얘가 2베타고 얘가 3베타니까 맞죠? 염기성이네요. 염기성이니까 OH 숫자잖아요. 그럼 OH가 여기 감마 이거죠. 3베타 마이너스 감마
맞아? 감마 3베타 플러스 감마 맞죠? OH 주자 요거 두 개 더하고 마이너스 2베타의 토탈 부피가 얼마죠? 50 대 요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0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꼴 2대 1이죠. 맞죠? 1대 2. 1대 2. 여기에 D도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요거 베타죠. 그러니까 베타 플러스 감마 50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감마. 알파가 얼마였죠? 2베타였으니까 베타죠, 이거. 네, 베타 이꼴 1대 2. 그러면 2분의 베타 이꼴 얼마가 돼요? 20, 요거 20. 그렇죠? 50에 2 베타 마이너스 감마 날라가고 5 곱하고 4 그러면 5 베타 마이는 4 베타 마이너스 감마 하면 어떻게 돼요? 베타 이꼴 4 어떻게 되죠? 이 플러스죠. 잠깐만 플러스 베타 이꼴 4 감마 감마 이꼴 4분의 1 베타 4분의 1 베타네요. 얘 그러면은 4분의 9 베타 그러면 여기서 얘가 6베타고 이거고 이거니까 얘 해줘봤자 4분의 6베타 두 개 더 해주면 4분의 15베타 그러면 6베타의 성립이 안되니까 6베타에 빼주면 4에 24베타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9베타죠. 4분의 9베타 4분의 9 맞죠? 4분의 9베타 4분의 9베타 그러니까 우리가 1대2 잡았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4분의 9베타 개수가 4분의 9베타고 얘가 토탈 부피가 얼마예요?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110, 120, 135 135분의 이거는 이것 때 20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죠? 그러면 얘가 베타고 이게 2베타고 베타니까 이거는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겁니다. 맞죠? x 대 2 맞아요? 그럼 양변에 베타 날라가고요. 그러면 20분의 x 이꼴 어떻게 됩니까? 2에 1, 3, 5, 9 저거 맞죠? 그럼 넘겨줍니다. x 이꼴 어떻게 돼요? x 이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에 135에 9에 곱하기 20이니까 이거 10되고 135분의 9죠. 그 135분의 9니까 2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총 이온수 B는 야는 이제 2베타하고 베타니까 얘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4베타 될 거고요. 야는 얘 그대로 따라가겠죠. 6베타 될 거고. 이온수니까 2배 해줘야 되죠. 왜냐면 이거의 개수를 베타 잡은 거니까. 맞죠? 야는 2베타, 3베타니까 약 염기성 따라가겠네 그대로. 그러면 2배 해주면 4분의 가나 닦아주면 그러면 4분의 얼마예요? 4분의 13 그러니까 2분의 13이죠. 그러면 2 곱하면 되죠. 8대 12대 2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이거 얘는 10ml 있으면 베타게 2베타게 있는 거고 30ml 있으면 3베타게 있는 거고 20ml 있으면 4분의 1베타니까 2분의 1베타 있는 거니까 염기성이네요. 그럼 얘의 숫자는 얼마예요? 빼주면 2분의 7 베타 마이너스 2베타 분모가 이거는 다 더해주면 되죠. 2베타 플러스 3베타 플러스 2분의 1베타 그러면 2분의 11베타 오버 2분의 3베타니까 날라가고 3분의 11 정도 되는데 저는 3분의 1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날라가고 답은 1번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 되죠? 그 다음 많네요 너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 끄고 끊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반반씩 끊죠. 7개 끊을게요. 여기서 이거 풀고 얘가 10ml 들어있는 NaO 다르게 한 거래요. 얘가 기준에 있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이온수 상대값이 야는 20이었고 야는 10이었고 야가 근데 봐봐요. 야 20이었고
여러분 봐봐요. 상대값인데 얘랑 얘랑 같죠?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요거 두 개에서 같다는 거는 얘가 되면 중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10mm에 알파계 있다라고 하면 NaOH는 20mm 넣어야 알파계 들어간다는 이거예요. 맞죠? 그 생각 나오죠. 그럼 야는 얼마냐 돼 있는데, 그럼 야는 10이 나와야 되는 상대값이 10이. 그러면 딱 10개 깎이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야는 10mm 되면 되고요. 10개 딱 깎이려면 야는 40mm니까 2알파 들어갔죠. 2알파에서 알파만 딱 남으면 되니 알파 빼주고 남으니까 20이면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거 맞고요. 구경국 다에는 구경국 운영 맞죠? 혼합하면 완전 종합시켜서 필요한 가나다 다 혼합하면 가나라 혼합하면 어떻게 돼요? OH가 20개 남았고 여기서 얘가 10개 남았으니까 10개 더 있으면 되죠. 10개 뭐가? 얘가 맞죠? 10개 되니까 30이 아니라 얼마면 돼요? 30이 아니라 20? 10이면 될 것 같아요. 10개니까 10이면 더 될 것 같은데요? 맞죠? 맞나요? 10이 아니라 얼마면 돼요? 계산 잘못했나? 볼까요? 여기도 남아있죠. 여기서 10개 반응하고 얘는 5mm 넣었으니까 몇 개예요? 알파가 아니라 4분의 1 알파겠죠. 그러면 알파 이게 2분의 1 알파니까 4분의 3, 4분의 1 알파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4분의 1 알파 더 있으려면 OH가 5mm 들어가면 되네요. 맞죠? 그래서 5mm네요.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쉬운데 이거는 너무 빠르게 푸나요? 이건 너무 쉬워서 이거 왜 틀렸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못 풀겠다 아씨 어떻게 푸나 이게 아니라 해봐야 되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부피를 다르게 하죠 여러분. 네, 이온수 비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온수 나올 수 있는 게 봐봐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나오죠. 얘는 H 플러스 NO3 마이너스 얘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래서 일단은 얘는 무조건 들어가요. 맞죠? 3개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이거에서 여러분 일단 음이온이 2개고 음이온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될 리가 없긴 한데 맞죠? 왜냐면 1대1로 딱 그러니까 어쨌든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니까 결국 혼합용액의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0이 돼요. 혼합용액은 항상 전하량이 맞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넣어주니까 1대1 이온화되는 거 넣어주니까 똑같이 혼합용액의 전하량은 0이 돼야 되죠.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맞죠? 그랬을 때 이거 두 개가 만약에 이걸 할게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는 H 플러스를 커버치는 게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음이오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H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가에서 남는 게 Cl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X가 0은 아닐 거라서 그 다음에 Na 플러스 그 다음에 남은 H 플러스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작년보다 좀 더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되나요?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남은 H 플러스가 필요하다. 얘의 부피는 다 같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해봅시다. 알파, 알파, 알파 베타, 2베타, 2분의 3베타 맞죠? 맞나요? 2분의 3베타 맞죠? 그 다음에 감마, 3감마, 2감마 이렇게 됐죠. 맞죠? 얘는 뭐예요 여러분? 얘도 딱 4개로 되는데 맞죠? 4개가 딱 한쪽에 치우쳤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얘는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으려면 나머지 3개가 커버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얘는 이건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유효하겠죠. 이거 딱 2대1로 되는 얘는 뭐겠어요? 하나가 양이온 얘가 되고 만약 양이온이 이거예요. 그럼 양이온이 하나 더 나와야 되거든. 양이온이 이거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성립이. 맞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이거뿐인데 양이온 되는 게 얘랑 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무조건 Na 플러스. 그럼 이 3개가 뭐겠는데요? 이 3개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가져가고 얘는 남은
OH-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왜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전하량 합이 0이 돼야 되거든. 야는요. 1대1 딱 나눠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얘가 알파계 있으면 4분의 1 그대로 쓸게요. 4분의 1. 베타계수도 NO수를 많이 쓰니까 4분의 1. 감마에서도 마찬가지 4분의 1인데 H 플러스 숫자가 얼마냐 보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다 같아야 돼요. 여기는 이거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이해되죠? 아니, 뭔 말인지 이해 안 되나? 여기서는 딱 반 나눠서 하나는 양쪽 음이요, 하나는 양전하량, 하나는 음전하량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반 나눠서 하나는 양전하량, 음전하량 돼야 되는데 양이온 되는 게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고 어떻게 봤자. 그러면 양이온은 음이온은 이거 세 개 나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OH가 남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양이온밖에 안 된다니까. 양이온 한 개 있는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맞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반 나눴을 때 어떻게든 반 나눴을 때 양전하량, 음전하량 같다니까 야는 이 개수는 얘일 거고 맞죠? 이 개수는 얘일 거예요. 무조건. 그럼 이거 4분의 1, 4분의 1 잡고요. 값만 어떻게 돼요? 얘 있잖아요. 얘 그대로 가져가죠. 그럼 얘는 뭐예요? 남은 OH 플러스, 남은 H 플러스, 남은 H 플러스 어떻게 구해요? 이거에다가 이거 두 개에다가 OH 마이너스 요거 빼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그대로 구해지잖아요. 그럼 이거에서 그냥 답이 다 나온다고.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야는 얼마야? 2분의 1, 야는 얼마예요? 4분의 1 곱하면 8분의 3, 야는 4분의 1 곱하면 4분의 3, 야는 2분의 1 나왔죠? 그럼 다 끝났잖아요. 뭐 계산하면 끝나요. 이제 이거 해봐요. 그럼 비율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내한테 묻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생각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양전하량하고 음전하량이 같아야 된다. 무조건. 양전하량하고 음전하량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전하량을 구하는 게 양이온 한 개의 전하량 있죠. 플러스 1까지 2까지. 거기다 개수 곱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거의 합이랑 음전하량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같아야 되잖아요. 용액은 전하량이 항상 0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7문제 풀었고요.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7개는 제가 풀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